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분명 오늘도 하루 종일 몸을 갈아 넣었어요. 회사에 다녀왔고, 아르바이트도 했고, 하루 종일 사람을 상대했죠. 집에 돌아왔을 때는 몸도 마음도 이미 방전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이렇게 매일 열심히 사는데도 인생은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통장 잔고는 그대로고, 몸도 그대로예요. 해야 할 일은 계속 밀려있고, 오늘의 계획은 또 내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늦은 밤이 되면 조용히 이런 생각이 올라오죠.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왜 시작은 잘하는데 끝까지 가지 못할까? 왜 나는 매번 똑같은 자리로 돌아오는 걸까?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있습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닐 수 있어요. 목표가 없어서도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요, 아직 돌아갈 길을 너무 많이 남겨두고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보시면 인생을 실제로 바꾸는 사람과 평생 시작만 반복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를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밑바닥 깊은 무의식까지 쉽게 풀어주는 밑바닥 심리학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여기서 착각해요. 나는 간절함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야. 정말 간절했다면 진작 달라졌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간절함은 단순히 뜨거운 감정이 아니에요. 어젯밤에는 인생을 전부 바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계획도 세웠고, 운동 영상도 저장했고, 이번에는 정말 달라지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아침이 되자 몸은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동기부여 영상을 볼 때는 눈물까지 날 정도로 뜨거웠는데 막상 책상 앞에 앉으면 손은 다시 휴대전화로 향해요. 헬스장을 등록할 때는 이번에는 정말 몸을 바꿀 것 같았는데 비 오는 날 한 번 빠지고 야식을 한 번 먹고 나면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갑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열망이 약해서가 아닐 수 있어요. 열망이 아직 행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에는 에드윈 반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반스에게는 내세울 만한 조건이 거의 없었어요. 돈도 없었고, 대단한 학벌도 없었고, 에디슨에게 소개해줄 인맥도 없었습니다. 에디슨의 연구소까지 갈 기차표를 살 돈조차 넉넉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반스에게는 이상할 정도로 분명한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에디슨 밑에서 평범한 직원으로 일하고 싶은 게 아니다. 나는 에디슨과 함께 사업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여기서 차이가 생깁니다. 많은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언젠가는 성공하고 싶다. 나도 언젠가는 내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런데 이런 목표에는 구체적인 장면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루려는지도 없고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보이지 않아요. 그저 잘 되고 싶다는 감정만 남아있죠. 반스는 달랐습니다. 막연하게 성공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에디슨과 함께 일하는 자기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가 분명했던 거죠. 이게 나폴레온 힐이 말한 불타는 열망의 핵심입니다. 불타는 열망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감정이 아니에요. 진짜 열망은 하루의 순서를 바꿉니다. 진짜 열망은 환경을 바꿔요. 그리고 진짜 열망은 도망칠 수 있는 길을 하나씩 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 있지 않으신가요? 운동하겠다고 말하면서 냉장고에는 야식을 그대로 넣어둡니다. 돈을 모으겠다고 말하면서 결제 앱은 그대로 열어두죠. 공부하겠다고 마음먹으면서 휴대전화는 손이 닿는 곳에 둡니다. 인생을 바꾸겠다고 말하면서 어제와 똑같은 환경에 앉아있어요.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나는 왜 안 바뀌지? 이게 진짜 무서운 지점이에요. 사람의 행동은 의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지, 얼마나 쉽게 도망칠 수 있는지, 이 작은 차이가 행동을 바꾸거든요. 휴대전화가 바로 옆에 있으면 책을 읽는 것보다 화면을 켜기가 쉽습니다. 결제 정보가 저장돼 있으면 참는 것보다 주문하기가 쉬워요. 운동복이 서랍 깊숙이 들어가 있으면 운동을 시작하는 것보다 오늘은 쉬자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진짜 열망은 의지를 계속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행동은 쉽게 만들고 도피는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반스도 그랬습니다.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확실한 약속도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무작정 에디슨을 찾아갔습니다. 밖에서 보면 무모해 보였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대체 무엇을 믿고 저러는 걸까? 그런데 반스는 이 질문만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성공할 수 있을까? 대신 더 깊게 질문을 붙잡았어요. 나는 이 길을 정말 포기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목표를 포기하면 10년 뒤에도 또 똑같은 삶을 반복하지 않을까? 오늘 또 미루면 내년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을까? 여기서 다시 멈추면 스스로를 믿는 힘까지 더 약해지지 않을까? 이 질문 앞에 서면 도전보다 포기가 더 무섭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반스가 에디슨을 처음 만났을 때 곧바로 사업 파트너가 된 것은 아니었어요. 낮은 임금을 받는 하찮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무너집니다. 내가 생각한 기회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이런 일을 하려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닌데, 이 정도라면 그냥 포기해야 하지 않을까? 바로 이 지점에서 진짜 열망과 순간적인 감정이 갈립니다. 감정으로 시작한 목표는 현실이 기대와 다르면 금방 꺼져요. 하지만 구조가 된 열망은 원하는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아도 다음 행동을 찾습니다. 반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에디슨과 함께 일하는 자기 모습을 계속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회는 예상했던 모습으로 오지 않았어요. 에디슨이 만든 구슬 기계를 아무도 적극적으로 팔고 싶어 하지 않았을 때 반스는 그 안에서 자신을 증명할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귀찮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반스에게는 오랫동안 기다렸던 무대였습니다. 여기서 인생의 중요한 법칙이 나옵니다. 기회는 보통 기회처럼 오지 않아요. 귀찮은 일처럼 옵니다. 기회는 뒷문으로 슬그머니 들어오는 교활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불운이나 일시적인 패배의 모습으로 가면을 쓰고 찾아옵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처럼 오고, 처음에는 돈도 안 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처럼 오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회를 놓칩니다. 처음부터 크고 멋진 일만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찮게 느껴지는 잡다한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첫 결과물, 몸이 달라지지 않는 첫 운동돈이 거의 모이지 않은 작은 저축, 이런 순간을 실패라고 판단해버립니다. 하지만 인생을 바꾸는 사람은 작은 일을 붙잡고 자신을 증명해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만들고, 당장 달라지지 않아도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증거가 쌓이면 주변의 평가보다 먼저 스스로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현실에 바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를 감정이 아니라 장면으로 써보셔야 돼요. 성공하고 싶다. 이 말은 너무 터무니가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바꿔보세요. 나는 반드시 90일 동안 매일 결과물 하나를 남긴다. 6개월 뒤에는 내가 만든 결과들을 확인한다. 이번 달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지출을 기록한다. 목표가 장면으로 보이면 오늘 해야 할 행동도 분명해집니다. 두 번째, 목표를 숫자로 바꿔야 합니다. 돈을 모으겠다가 아니라 오늘 쓴 돈을 전부 기록한다. 운동하겠다가 아니라 오늘 5분 동안 걷는다. 공부하겠다가 아니라 오늘 책 한 페이지를 읽는다. 콘텐츠를 만들겠다가 아니라 오늘 제목 10개를 쓴다. 숫자가 없는 목표는 기분에 따라 계속 흔들립니다. 하지만 숫자가 생기면 실행했는지 미뤘는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퇴로를 한꺼번에 없애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하나만 줄여보세요. 야식 주문을 자주 한다면 배달 앱을 하나 지워보세요. 운동을 계속 미룬다면 운동복을 미리 꺼내 놓으세요. 공부할 때 휴대전화를 계속 본다면 다른 방에 놓아보셔야 합니다.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면 완성하려고 애쓰기 전에 작업 파일부터 열어놓으세요. 우스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행동은 큰 결심보다 작은 환경에 더 자주 흔들립니다. 시작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고 도망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네 번째, 실패했을 때는 자책하지 말고 다음 행동을 줄여야 합니다. 오늘 운동을 못했다고 내일 2시간 운동하겠다고 하지 마세요. 내일은 5분만 걸으면 됩니다. 오늘 과식했다고 다음 날 하루 종일 굶지 마세요. 다음 끼니 하나만 정리해보세요. 오늘 공부를 못했다고 내일 더 많은 공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복습을 하면 됩니다. 인간을 무너뜨리는 건 한 번의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한 뒤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태도,
그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다섯 번째, 매일 자기 자신에게 작은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나는 해낼 수 있다. 이 말만 반복하지 마세요. 오늘 실제로 해낸 행동을 하나 기록해 보세요. 걸었다, 썼다, 읽었다, 기록했다, 참았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다. 이 증거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생각이 바뀝니다. 나는 늘 실패하는 사람에서 그래도 나는 다시 시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 변화가 진짜 성공의 시작입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라는 말만 하고 가만히 앉아서 상상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생각을 목표로 만들고, 목표를 행동으로 바꾸고, 행동을 반복으로 만들고, 반복을 정체성으로 바꾸라는 뜻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은 인생 전체를 한 번에 바꾸는 게 아니에요. 퇴로 하나를 줄이는 것, 작은 증거 하나를 남기는 것, 그리고 오늘의 행동 하나를 끝내는 것. 딱 그것이면 됩니다. 2부에서는 더 중요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바로 직전에 포기하는지, 왜 한 번의 거절을 모든 가능성이 끝났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실패를 삶을 멈추게 만드는 기억이 아니라 앞으로 밀어주는 힘으로 바꾸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불타는 열망은 뜨거운 감정이 아니에요. 도망칠 수 있는 길을 하나씩 줄이고 오늘의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단 5분이라도 움직였다면 인생은 이미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영상이 작은 행동 하나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밑바닥 심리학을 함께 해주세요. 밑바닥 깊은 무의식까지 쉽게 풀어주는 밑바닥 심리학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